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난다던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지 약 한 달째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를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쨌든 3시 정도에 속보가 나왔는데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차량 부품 추정 물체입니다. 그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색을 하다가 차량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색의 방향은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분석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정이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바다를 기점으로 항구를 근처로 수사를 하다가 야산까지 지금 수색 작업을 확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휴대전화가 꺼진 마지막 그 행방을 묘연한 그 근처로 해서 지금 추정되는 물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가족이 이제 완도에 들어온 시점이 당초에 알려진 지난달 29일이 아니라 23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전까지도 수차례 완도를 왔다 갔다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29일에 들어가서 31일에 행적이 끊겼을 때도 이건 굉장히 행적이 의아하다라고 했었는데 23일부터 28일까지의 행적이 확인됐을 때도 이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아직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23일에 들어가가지고 6일치 지금 풀빌라를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에 28일은 토요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미리 토요일 주말에 하루짜리 예약을 해놨던 선약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보통 그 정도면 앞에 예약을 하고 뒤에는 진짜로 뭐 제주도를 가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법도 하고 아니면 다른 숙소를 찾을 법도 한데 28일에 완도를 나가가지고 다른 데를 갔다가 29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혼선이 있었던 게 29일에 들어왔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29일 들어와서 31일에 이제 사라졌구나라고 했던 것인데 23일에 그 행적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더 안 되는 면이 있고 이들이 또 한 3번 정도를 완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에 나갔던 것도 24일에 한 1시간 50분 정도 나갔었고 그 이후에 나갔다 들어온 것도 한 50분 남짓 뭐 이랬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는지 자체가 의아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이제 궤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제주도를 떠난다고 학교에는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완도에서 마지막 행적이 이제 끊겼습니다. 23일에 완도에 들어가서 24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29일, 30일 6일 동안 해당 펜션에서 이제 숙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가족의 이제 행적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 수색 상황 알려주시죠. 일단 수색은 2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를 관할하는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수색, 그리고 완도 경찰서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해경 헬기까지 띄우고 드론까지 띄워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에서는 이제 이 주거지를 방문을 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밝혀진 게 굉장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송,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나 이런 법원 문건들이 와 있던 우편 기록들이 많이 확인됐거든요. 이걸 실마리로 해가지고 어제 이제 금융영장도 발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그 아내분의 경우에는 카드빚이 확인된 것만 한 3천만 원가량이 있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가량의 지금 빚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것만 그렇고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사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이 쉽지 않거든요. 채무의 범위가 굉장히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실종 사건이라는 건 사실 방향이 굉장히 넓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벌어진 실종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또 이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인간 징발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예 나는 사회하고 단절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이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개념은 이걸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이걸 모두 커버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채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를 우선순위로 둘지,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걸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지, 왜냐하면 실종 사건에서는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달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을 놓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찰이 수색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CCTV 추적이 사실 굉장히 또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인데 보통 보존 기간이 15일에서 30일이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동으로 밀려서 삭제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CCTV를 통해 가지고 이 동선을 역으로 이게 계속 CCTV를 연결해서 추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사실 이들이 탔던 차량을 찾는 것이 훨씬 좀 수월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완도 내에 29일에 들어간 기록은 있지만 나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완도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전 국민이 다 이제 이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완도 내에서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이제 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도에서는 사실 송곡 선착장 주변에 물살이 새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으면 금방 발견됐을 것이다라는 주민들의 그런 증언도 있었는데 속보에 들어온 바에 따르면 추정되는 물체가 떠올랐다까지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하면 할수록 좀 미스터리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요. 행선지가 제주도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차례로 꺼진 휴대전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굉장히 실종 사건은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이제 다 파악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선 좀 이제 무게가 점점 실리는 편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5월 17일에 체험학습을 하겠다라고 홈페이지로 신청을 했는데 그날 조윤아 양의 경우에는 질병 결석 처리를 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에선 5.18이라서 지역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학교를 아무도 이제 가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이제 체험학습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지만 5월 17일부터는 조윤아 양 가족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서 붕 떴다가 갑자기 제주도가 아니라 완도에 갔는데 지금 완도의 풀빌라 예약 내역을 보니까 5월 17일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낸 날 완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주도에 갈 생각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단순히 결석을 위한 그런 신청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리고 풀빌라 펜션 자체가 그렇게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어떻게 거기에 묵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이에게 또 그렇게 좀 보여지기 위해서는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정말로 완도를 여행 간 것처럼 하기 위해서 상황을 꾸미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은 CCTV를 보면은 한밤중에 어쨌든 아이를 업고 숙소를 떠나는 부모의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봤는데 아버지 조 씨의 왼손에 비닐봉지로 뭐가 보이고 있고요. 아이는 근데 이렇게 쭉 늘어졌어요. 이거 보면 저게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원래 또 우리 여행 갔을 때 체크아웃을 그 다음 날 오전에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오전까지로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굳이 전날 밤 11시에 나갈 이유가 뭐였을까? 근데 또 굉장히 급박하게 서두르는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윤아 양이 축 처져 있는데 아이가 잠이 든 건지 의식을 잃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스스로 거동하기가 힘든 상황에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을지가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쭉 연장선상에서 그 궤적을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00시 40분경에 조윤아 양의 핸드폰이 꺼지고 30분 뒤에 어머니 핸드폰이 꺼지고 그리고 그 3.6km 떨어진 지점에서 아버지의 핸드폰이 꺼지는데 그게 3시간이 걸립니다. 3.6km는 차량으로 한 10분 남짓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시간의 시간이 뜨는데 이동거리는 3.6km에 불과하다. 라는 건 그 3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거는 다 이게 스토리가 쭉 이어져서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 사건이 납득이 되고 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CCTV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목격자에 따르면 펜션에서 지낼 때 어딘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풀빌라니까 뭐 수영장도 있고 아이와 함께 놀러 간 것이었다면 온수도 써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가 아니라 굳이 완도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체험학습이나 아이를 위한 것과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풀빌라를 갔는데 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의아하니까 먼저 연락을 해서 풀빌라 사용 안 하십니까? 온수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온수 사용 안 합니다라고 해서 풀빌라를 전혀 사용 안 했고 외부에 나온 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와 적어도 주변에 뭐 환경이라도 돌아보고 이랬어야지, 그런 활동들이 좀 있어야지 처음에 체험학습을 위해서 들어갔구나라는 것이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도 그런 의도는 없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주변에 대해서 제주도와 완도에 이제 공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체험학습에 대해서 신청을 한 적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완도에 갈 때부터도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거에 더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나눌수록 그리고 전문가들도 인터뷰를 보니까 극단적 선택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도 그쪽에 좀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단정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라는 걸 둬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 자료들을 확인했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맞고 앞뒤 내용이 쭉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아닐까. 이것은 또 이제 빨리 찾기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목적이라면 외부로 갔다는 거에 무게를 둬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아예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호사가들의 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고 채무 관계, 여기 풀빌라에서의 활동, 뭐 체험학습을 신청하지 않았던 내용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이 얼굴만 공개된 상황이에요. 부모의 얼굴도 좀 공개해야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이게 사실 법 제도의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강력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 수사기관에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신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뭐 속된 말로 잠수 탔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괴로우니까 잠깐 뭐 쉬었다 오겠다. 이런 의도인데 누군가가 모르고서 실종됐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언론사에 막 얼굴이 공개되고 있을 때 뭐 한 달 뒤에 와가지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망신당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른에 대해서는 제3자 신고로 이제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법 안에서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한 노력으로 조윤아 양의 신상이 이제 먼저 공개가 됐던 것이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주저하는 면이 있지만 아마 이 가족들의 친인척들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개를 하는 것은 수사 또 이제 이 신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좀 생명을 살리거나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법성이 또 부정돼서 또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실종된 조윤아 양이 탔던 차가 아우디라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가 공교롭게도 그 추정되는 물체가 지금 신지도 성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발견된 상황입니다. 네. 향후 수사 방향도 좀 그쪽으로 좀 더 인력이 좀 실려야 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처음부터도 사실 그 섬에서 나간 기록이 없다면은 사람 3명과 차량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바다로 빠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때 가장 간명한 게 사실 실체 진실일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이 사실 숨기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한꺼번에 그럴 때 이거는 뭐 범죄나 사고나 극단적 선택 어떤 것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설명하고 빨리 찾기 위한 가능성으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됐던 것이고 그 수색의 방향은 이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내용이 뭐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이 방향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3시에 들어온 속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하고 있는데요. 경보를 발령해서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 탑승했던 차량은 은색 아우디 A6고요. 번호는 04584447번입니다. 목격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815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